안녕하세요. 2026년 2월 7일자 23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CL 먼저 보시죠. CL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에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면서 금요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대화할 거야, 이란이 대화를 원하고 있어, 뭐 이런 시그널 나왔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무슨 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66달러에서 60, 뭐 이게 지금 종가는 65.21인데 사실은 더 오르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뭐 15분봉으로 보시면 전주에 금요일에 다시 이 거의 66.03 이상으로 여기 거의 갔었죠. 그래서 여기 뭐 고점이 어디야? 여기요. 여기 저 종가가 65.74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세틀먼트 가격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위에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장이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이란이 무슨 그 훈련도 뭐 러시아 중국이랑 같이 실사격 훈련을 뭐 오만 근처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요일 날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일요일을 지나면서 실제로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확 떨어졌죠, 월요일에. 그런데 협상하는 중간에 이란 쪽에서 뭐 또 군사훈련하고 뭐 미사일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65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65.53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또 목요일날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금요일에 그 협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시 내려왔죠. 다시 15분봉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쯤에 협상이 끝났대. 이 협상이 끝났는데 그게 이제 오만에서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 시간으로는 여기 지금 미국 시간 아침 9시인데 이쯤에서 분위기 다시 안 좋아지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미국이 제안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죠. 그러면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하면서 또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널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널을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전주에 여기까지 해서 66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밀려 내려왔다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올라오고 나서 이 안쪽에서 다시 말해서 62.95와 64.36 요 레벨을 위아래로 해가지고 뭐 정확한 지금 여기 그 어떤 지지저항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62.95면 63이죠. 62.43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63과 65 사이, 여기는 또 64.5 사이. 그래서 63과 64.5의 그 1.5달러의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그 64.36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가 한 개, 그리고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해도 62.43, 63 이 정도까지를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간을 보는 상황이 이 레인지인 거예요. 63, 뭐 좀 더 하자면 그냥 2달러 레인지라고 하죠. 62.43에서 64.36 요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군사적인 뭔가 터지면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이 뭔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주 초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니까는 61달러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62달러 아래쪽으로. 그래서 62.5
43이지만 5라고 치고 62.5에서 64.36이니까 64.5 정도까지 그 2달러 레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밀려 내려와서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가면 62달러, 61달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지금 그럼 다음 주 전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전망 어렵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금요일에 나온 그 우라늄 농축에 대한 거부는 굉장히 큰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트렌드 라인,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얘를 조금 이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거 수정을 하고, 올라가면 요거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면 요거 끊고 내려오는데, 사실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레인지, 이 레인지 62.43 여기하고 64.36, 좀 라프하게는 62.5에서 64.5 되는 이 레인지가 지금 당장에는 기준 라인이 되겠다. 그리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오거나 하면서 계속 그 짧은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얘기했듯이 이란의 그 핵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은 정말 계속 양보가 없이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썼는데, 이렇게까지 이란에서 뻗팅기는 거는 사실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그 시위들이 뭔가 결론을 못 내고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것을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게 시위하지 않는, 뭐 정부에 대해서 반감은 있지만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한다면 나는 이란을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 나라를 침략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뭐 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군사작전을 하거나 한다면, 그렇다면 이란 그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권 이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집권 그 상황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죽을 수 있지, 하메네이가 암살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암살당한 이후에 컨틴전시 플랜까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개길 수가 있는 거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쳐들어갈게 하고 쳐들어가서 이란의 현 정권을 뭐 무너뜨린다고 하려면, 옛날 이라크의 이라크와 전쟁했어서 거기 사담 후세인을 없앴을 만큼의 대규모 병력이 이란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건 그냥 미사일 보내고 폭격하는 수준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하메네이를 암살한다고 해도 그 다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이 쉽게 이제는 군사작전을 하기가 쉽지 않아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뭐 옳테면 오바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 협상이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게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그 좁은 영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되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뭐 협박도 하고, 뭐 그래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하면서 또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이란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이 레인지가 뭐 61에서 6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익스텐디드 레인지고 큰 레인지고 좁은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65, 62.5, 64.5 이 사이 레인지가 되는 지금 현재의 CL의 상황은 그 정도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ES죠. 와, ES도 난리가 났었죠. 일단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는 뭐 구글하고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하고 아마존 그 실적이 있고 뭐 그런다고 했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그 MS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안 좋은 실적이 이번 주에도 계속 연장이 됐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쪽쪽쪽 빠져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목요일에는 지난주에는 골드하고 실버가 막 떨어진 게 큰 이슈였다면 이번 주는 비트코인이 목요일날 뭐 수요일도 많이 떨어졌지만 목요일날 이따가 보실 거예요. 떨어진 게 이슈였죠. 그게 트리거가 된 게 사실은 NQ랑 ES가 먼저 움직였어요. 빠지기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그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IT 기업들 그러니까 크게 회사 AI도 포함하는 거죠. AI나 하드웨어나 뭐 그런 기업들 플러스 AI까지 다 합친 뭐 옛날식의 IT 그룹이라는 IT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지금은 그런 말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런 그 회사들의 실적이나 그거에 대한 전망이 되게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 목요일에는 엔트로픽이 새로운 그 오프스 버전을 실시하면서 금융회사들한테도 이게 뭔가 금융회사의 서비스들도 AI에 맡겨지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이제 엔트로픽 쪽에서는 그 발표를 한 거죠. 물론 그게 되려면 아직 좀 뭐 시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쇼크들이 나오면서 3일 연속으로 떨어졌죠. 그 뭐 볼라틸리티 자체도 뭐 꽤 다른 이런 때들에 비하면 되게 크게 빠져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거의 이틀간의 하락을 커버하는 정도의 큰 상승이 있었죠. 네? 뭐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는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거의 없을 정도. 뭐 얘가 언제야? 얘는 4월 9일. 이거는 그 트럼프가 그 관세 90일 유예한다는 얘기했을 때죠. 여기에서 쇼크를 던져놓고 유예한다고 일주일 만에 뭐 이게 그렇게 했었던 때에 비해서는 작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는 무슨 큰 어떤 발표나 이런 게 없이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하락이 있다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6756.75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실 지난주 말 그 전주까지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1월 20일 때까지만 해도 1월 20일이 아니라 이제 1월 20일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제 이거 하락인 거냐 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자 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고점은 못 뚫고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올라가는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 쉽게 빠질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에 그 저점이 드디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금요일날 아침에는 여기까지 밀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이 초록색 그 다음에 이 6756.75 여기 위에 뭐 자잘한 것도 있지만 그건 안 그리고 그 다음 게 얘다라고 했는데 얘도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애는 아니죠. 뭐 굳이 놓고 보자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자면 얘가 중요했고 그죠? 얘도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게 이제 이거라고 하려면 이건데 이 포인트 이거의 저점에 해당되는 이것도
지지선이었어요. 그래서 지지선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얘는 깨지지 않고 이쯤에서 수요일 정도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전고점, 그죠? 이거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는 여기에 있는 전고점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고점, 저점이 하나씩 올라가는 이 분위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얘에 막혀 있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면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든지 밀려 내려오든지,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 하나하나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하면서 횡보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내려올 것이다. 뭐 그래, 그쯤 되면 아, 얘가 진짜로 하락 전환을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어제 뭐가 깨졌냐? 2레벨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2레벨도 깨졌어요. 그죠? 6841.25랑 6812.25 이 두 개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지나? 그래도 마지막에 6812.25는 지지를 받나 보다 했는데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오프닝에서, 그러니까 5시에 끝났는데 저녁 6시에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이 선물 시작이 저녁 6시, 목요일 저녁 6시에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뭐 15분봉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었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그 세틀먼트가 이쯤에 돼서 이 밑에까지 내려온 게 표시가 안 됐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밑에서 목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녁 6시에. 그리고 나서 더 밀려 내려왔다가 56.75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따가 15분봉도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릴 텐데. 하여간 여기서 ES는 지지받고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 정규장 오픈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고점이 6952 이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데일리로 놓고 보면, 그래서 보시면 6756.75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고, 아까 15분 보면서 보신 것처럼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6952 여기에 저항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 큰 레인지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얘네들 빨간색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얘네들 그냥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뭐 어떤 거를 그 기준으로 얘네들이 지금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분 방에서 보시면 여기 이런 데 있는 지지성 저항성들 맞으면 여기서 반등하죠. 일단 얘를 만나면 지지받고 일단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뚫릴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괜히 이런 지지선 저항선들을 레벨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내려오려고 저항받고 올라갔다가 또 저항받고 저항받고 뚫렸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한 번씩 쉬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왜 이런 레벨들을 해놓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저항받았고 한번 내려왔다 가죠. 그리고 또 뚫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지 장애물을 하나씩 한 번씩 걸치면서 이렇게 쉬었다 가고 이렇게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게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올 때는 매크로가 했고 여기서는
실제로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 그럼 과연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월요일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금요일날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매크로적인 요소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다시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자. 목요일, 금요일 이 분위기가 아닌 상황으로.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뭐 내일 말씀을 드릴 알파벳과 아마존이 빠졌다가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목요일날 엄청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매크로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많이 치고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ES는 굉장히 기술적 반등을 한 것이고 증거는 이렇게 예쁘게 지지저항선에서 걸쳐 있는 거를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단 이게 깨졌잖아요. 다시 오르긴 했어도. 그 얘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만큼의 있느냐? 그게 되려면 이렇게 뿅뿅뿅뿅 하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틀 동안 떨어진 걸 그냥 한 번에 캐치업을 한 거예요. 떨어지는 건 이렇게 떨어져도 올라갈 때 이렇게 한 번에 캐치업하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올라갈 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세가 유예된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정도의 폭발력이 없으면 내려갈 때는 훅훅 내려가도 올라갈 때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큰 하락을 캐치업을 했다?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세면은 계속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단은 좀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이 캐치업이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있다 정도로. 이따 비트코인 보면 더 합니다. 그건 그때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나스닥 보죠. NQ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ES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작죠. 네. 오늘 올라간 거를 생각하면 다우는 ES보다 더 컸고, 러셀 2000은 이제 소형 기술주들인 러셀 2000은 ES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NQ보다는 컸어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떨어진 거를 ES는 이틀 떨어진 걸 다 커버해서 여기까지 왔었죠. 그런데 NQ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주식들 특히 50% 이상의 웨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NQ 대형 매그니피선트 7 제가 맨날 말씀드린 9개 주식 이런 것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주식들 빠진 건 더 빠졌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올랐다고 해도 크게 힘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이제 NQ는 상대적으로 ES보다 작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위에는 막혀 있고 물론 그 전주에 여기까지 가긴 했지만 그게 여기가 됐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여기가 됐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25868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한에 해당되는 선이고 여기에 새로 그려줄 이 정도도 상한으로 하려면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막혀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에 올라가는 상한은 막혔는데 아래는 올라오고 내려올 때 저점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했지만 이 두 개의 저점을 한 방에
수요일, 목요일 날 깨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금요일에 한 방에 이 두 개의 저점을 다시 캐치업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ES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틀 떨어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시장이 어디에도 영향을 줬다? 이따가 보실 크립토 커런시에도 영향을 줬다. 크립토 커런시가 올라서 NQ가 올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NQ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식에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Q가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간 것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줬다. 다른 그 종목들에도. 그렇고 뭐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를 못 넘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다운 트렌드 여기서도 한번 작용을 했고. 그래서 과연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월요일에? 잘 모르겠어요.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ES랑 비슷하게 일단은 내려와서 뭐 24,887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24,700 여기까지도 살짝 한번 밀리고 다시 뭐 올라가건 떨어지건 할 것 같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일이 또 있어서 또 어떤 새로운 매크로가 생겨서 이걸 뚫고서 막 다시 랠리 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NQ도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인데. 자, 비트코인. 제가 중간에 목요일 아침이었죠. 영국 시간으로. 긴급 쇼트 트레이딩 팁스라고 해서 STT라는 거를 거의 2년 만에 올렸는데, 그게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을 때 바로 임시로 만들어서 비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동영상 카테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데일리죠. 이쯤에서 말씀드리면서 71950 그리고 뭐 여기 68998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61999 여기도 있고 64829 여기 아마 이 밑에가 아니라 64829까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여기에서 밀려 내려오는 게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까? 뭐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보통 떨어져도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져도 64829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밀렸죠. 더 밀렸고 이거를 이제 15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지지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목요일 제가 아침 10시 뭐 그때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침 10시면 거기 시간으로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5시. 저녁 5시니까. 이쯤입니다. 이쯤. 그래서 이미 이게 7천이 깨지고 7만이 깨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아닌가요? 새벽 5시군요. 새벽 5시. 네, 새벽 5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10시니까는 4시, 5시 이때쯤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국 시간이죠. UTC. 이게 영국 그린위치 민타임이니까. 이거에 10시쯤이었으니까 이때쯤이네. 이때쯤. 그래서 7만이 깨지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7만, 여기에서 여기가 깨져서 쭉쭉 내려가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섭다는, 될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쭉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64829는 지지도 못 받고 그냥 밀려 내렸어요. 오히려 저항선으로는 3번이나 이렇게 이용이 됐었죠. 그리고 올라갔다가도 밀려내려고 다시 올라갔다도 다시 여기서 밀려내려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훅 치고 올라간 상황이 됐죠. 아침에 영국 시간으로 아침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7만이
깨지면서 와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6만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6만 200일 이렇게 있는데 딱 6만 100에서 딱 지지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게 지금 15분봉인데 15분봉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중으로 두 번 지지받으면서 이중이 아니라 두 번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하고 올라가면서 얘도 한 방에 쉽게 뚫고 올라가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선물도 보통 1분봉을 보면서 분석은 안 해요. 트레이딩 할 때는 1분봉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을 1분봉으로 보면서 이렇게 아까 모니터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면서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내려갈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되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였어요.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6만에서 7만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더들이 보면 다시 그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물론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졌지만 올라갈 때도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은 이게 빠지기 전에 한 이게 6만 8천에서 7만 정도 되면 이제 여기서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7만 넘어가기 전에 이쯤에서 7만 갈까? 7만 넘어서 7만 10 7만 100, 1000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말이 과연 얘가 뚫고 올라가는데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갔을까? 이쯤 되니까 이제는 뭐 제쳇말로 숏이 마렵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숏을 칠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만쯤 되면 이 7만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때랑 다르죠. 물론 여기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얘랑 이 밑에 이 볼륨을 보세요. 여기 얘랑 얘는 대규모 물량에 누가 확 샀거나 여기서는 확 팔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다른 물량들은 이 정도였죠.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7만 될 때쯤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볼륨이 터집니다. 볼륨이 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팔 놈도 많고 살 놈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는 솔직히 잘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올라가려고 사나? 파는 사람들이 이제 내 던지는데 사겠다고 미리 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올랐다가 이제 내던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7만까지 많이 왔어. 7만 넘어섰어. 이거보다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는 사람들과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서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야 이거 7만 1000을 넘어섰다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7만 1000을 넘어섰다고? 와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해서 7만 2000까지 간다고? 여기가 지금 71950이면 이게 72,000선으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간다고? 와 무섭네? 라고 할 때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면서 뭐가 깨졌냐? 7만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다시 힘을 내서 7만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이때의 볼륨과 이때의 볼륨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게 영국 시간으로 11시 지금 49분 되고 있는데 이렇게 49분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날이 바뀌어요. 데일리 차트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또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갔는데 자 보시다시피 6만에서 7만까지 딱 꽉 안 채우고 7만 1,500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7만 1,822 찍었는데 6만하고 7만 6만에서 정확하게 7만에서 6만과 7만을 딱 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만까지 내려왔어도 6만 이하로는 허용할 수 없어
라는 게 이제 그 트레이드들의 생각이고 7만이면 이거를 많이 캐치업했으니까 여기서 충분히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주말 동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떨어지건 올라가건 이 안에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사자 해가지고 두두두두 차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이 저항선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서 매수했었던 세력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레인지는 6만과 7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뭐 많이 잡아줘도 6만에서 7만 2천 아니면 뭐 6만 5천에서 7만 2천 정도가 당분간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새로 들어온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ETF나 관련되어 있는 레버리지 세력들의 청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블랙록에서 그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수요일 날 청산돼서 목요일 날 빠졌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빠진 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이것 찍고 다시 들어왔다고? 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빠져나갔던 돈들이 굳이 여기서 손해를 봤는데 다시 이게 6만이니까 이제 난 들어올 거야 하고 들어온다고?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다고 보거든. 뭔가 새로 비트코인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저점이야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이 다시 6만을 7만으로 만들었지만 7만을 8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6만에서 7만을 만들었지만 7만에서 8만을 만드는 거는 어떤 굉장히 큰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것을 뭐 하나 기술적 반등을 하면 6만 8천 정도까지 저는 봤는데 일단 6만 8천까지 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더 8만 갈 거야. 8만에서 다시 9만까지 캐치업할 거야. 되는 그런 정도의 확신? 그런 확신은 누가 줘야 된다? 뭐 트럼프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코멘트 이런 거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의 코멘트가 있지 않느냐. 믿으세요 하는 소위 말하는 코인 그 리더들의 어떤 그걸로는 좀 어렵고 심지어 부테린 뭐 떨어진 이유 설명하는 것 중에 부테린이 그 이더리움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량 던지겠다고 해서 그 던진 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니 부테린이 그렇게 던지는 상황에서 크립토 이제 다시 오를 거예요. 단기간에 오를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한다고 이게 들어온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떨어진 건 거의 다 캐치업을 했지만 목요일날 떨어진 거는 금요일에 거의 다 캐치업을 했지만 물론 더 밀렸어요. 했지만 과연 이것이 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는 거라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놓고 뭘 하기가 어렵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데일리 차트로 놓고서 여기서 뭘 해본다? 여기까지 내려온 6만 6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 놓고서 해도 되고 일단은 전날 떨어진 거에 대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했을 때에 61.8 라인이 68357이었고 78.6 라인이
75,4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지는 상황이 딱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이 정도 레벨이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의 레벨 뭐 이 정도의 61.8 라인이 어디다? 72,000 라인.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루 떨어진 거는 78.6%, 3일 연속으로 이걸 기준으로 떨어진 거에서 봤을 때의 이 고점이 어디? 71,000, 72,000에 해당되는 레벨. 그죠? 그래서 왜 얘가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오르는 게 여기까지만 오고 다시 이 조금이라도 밀리기 시작했느냐. 15분봉으로 놓고 보면, 얘는 지울게요. 15분봉으로 놓고 보면, 왜 여기서 미친 듯이 달리던 게 7만도 아니고 7만 위쪽 여기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제 빨간 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긴 빨간 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도 해석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6만에서 지지받고 7만에서 올라가고 과연 더 추가로 8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저항선들이 여기 저항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볼게요. 뭐 이더리움은 더 이 레벨들을 잘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서로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쭉쭉쭉 빠져서 아까 누구죠? 그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저 지지를 받았다? 6만에서 딱 지지받았죠. 그런데 얘는 어디서 지지받았느냐? 자, 여기를 조금 더 해서 보면 여기 레벨에서는 이 레벨도 중요하고 이 레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레벨이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저점이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고 얘 놓고 보고 얘 놓고 보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얘보다는 얘를 보통은 추즈를 합니다.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놓고 다시 우리가 볼 거에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죠. 이미 어제 내려올 때 뚫렸어요. 그런데 15분봉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그죠? 이 레벨도 중요한 레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내려올 때 저항을 받았죠, 어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뚫려 내려와서 결국은 1757.30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릴 뻔 하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딱딱 지켜가면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일리로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죠. 제가 말씀드린 레벨이 스페셜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게 2117.40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밀린 거였죠. 결국은 10시에 아침 10시였는데 아침 10시에 여기에서 목요일 아침 10시 이때쯤에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 여기서 지켜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그냥 쭉 밀려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훅훅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 동영상 올리고 한 1시간 만에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지지선은 이런 거다. 그리고 얘 무너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여기까지 1385.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217.40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만약에 이 빨간색 2117.40에서 저항받으면 다시 밀려 내려가서 얘도 지지를 받을지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진짜로 1385.50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토요일이 돼서 한국은 9시가 넘었네요. 지금 9시 동영상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늦어버렸네요.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 없지 않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보시고 월요일까지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비트코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이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 여기서 캐치업을 했는데 캐치업한 이후에 더 치고 여기까지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좀 부정적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데 저항받는 게 뚫릴지 안 뚫릴지 지켜보자라는 게 저는 항상 여기서 100% 반등합니다. 여기서 100%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레벨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깨지면 얘 뚫고 내려가면 훅 빠집니다. 얘를 기준선으로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한 칸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빨간색 나와서 여기서 초록색이 나오면 초록색이 이제 양봉이에요. 여기서는 초록색 양봉을 만들면 그때 가서 여쯤에서 다시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지 여기에 딱 맞았다고 해서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얘가 지지선이구나 얘가 지지선이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 15분봉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어. 그러면 이쯤에서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구나.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사면 그냥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지받았다.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받고 밀려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길쭉해. 이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올라가는데 다시 빨간색이 생겼어. 다시 내려와. 여기서는 지금 사라는 시그널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얘가 밀렸어. 그렇게 얘가 밀렸으면 밀릴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밀리는 거라서 여기서 팔아.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딱 해서 지지받고 올라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구나 해서 여기서 산 거를 여기서 여기서 판 거를 숏 잡은 거를 여기서 바이에서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은 선물이 아니니까 여기서 숏을 할 수는 없죠. 자기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를 받았어. 지지를 받았는데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인데 아직 여기 걸쳐 있죠. 올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지지를 받고 그 다음 봉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얘가 얘보다 위에서 지지받은 게 컨펌이 됐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차고 갔다가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릴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청산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는구나 하면 여기서 포지션 잡아서 여기서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를 이제 스톱으로 놓고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면 여기까지는 계속 포지션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샀지만 여기서 청산을 해서 여기서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거를 스톱으로 놔도 되지만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간 이쯤까지 스톱을 길게 놓아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서 굳이 팔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포지션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된다고 해서 여기서 사고 반드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 저항선을 따라서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서 작은 수익, 그러니까 큰 수익, 작은 손해 이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정신없이 지났었던 이유가 뭐 초반에 뭐 CR 같은 경우에는 이란 관련된 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 ES도 NQ도 목요일까지 굉장히 큰 하락장이 있었지만 다시 캐치업을 해서 뭐 전주보다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손해 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상황이었고, 뭐 NQ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메인 그 주인공은 주인공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었죠. 뭐 정신없이 빠져서 사람들이 다 놀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캐치업을 해 놓은 상태지만 과연 이게 주 초에 떨어지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그거에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논팜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 논팜이 있을 거고요. 뭐 매크로는 뭐 특별한 매크로가 다음 주까지는 없죠. 그리고 다다음 주에 CPI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셧다운이 이게 정부 셧다운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를 만큼 전면적인 셧다운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직 그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뭐 여러 가지 쿠바, 뭐 베네수엘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지금 그 차트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거의 1시간짜리 동영상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중간 끊어놨으니까 뭐 듣고 싶으신 것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그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